이번에는 아이언키드에서 인텔리쉐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언키드에서 인텔리쉐입이라는 것은 다른 3D CAD의 피처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. 제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카탈로그에서 단순한 블럭 하나를 꺼내도록 하죠. 이 블럭 같은 경우는 실제 보시면 익스트루드 형상, 어떤 돌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네 사각형의 어떤 단면이 있고 이 단면 스케치를 이용해서 3D를 만들어내는 겁니다. 자, 인텔리쉐입을 보시면 좀 전에 들어간 것처럼 인텔리쉐입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팝업 메뉴가 나오죠. 여기서 인텔리쉐입 프로퍼티라는 옵션을 선택을 합니다. 그러면 여기서 돌출했던 이 형상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돌출 형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그런 것처럼 익스트루드 인텔리쉐입이라고 뜬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일반적으로 이 안에서도 여러 많은 옵션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먼저 베벨이라는 탭을 먼저 보시게 되면 이 베벨이라는 탭은 뭐냐면 각각 모서리 타입을 어떤 타입으로 할 것이냐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보시면 스타트, 엔드, 사이드, all intersection, 엣지라는 네 가지 옵션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. 각각 스타트 같은 경우는 이 형상을 말씀드린 것처럼 돌출이니까 여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스타트가 될 것이고요. 이 부분은 당연히 여기가 스타트니까 여기가 엔드가 되겠죠. 당연히 그 옆에가 사이드가 될 것입니다. 우선 이 세 가지 옵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. 각각 선택을 해보면 여기서 빨간색으로 활성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서 쉽게 여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 부분 참고로 여기 조그맣게 있는 것은 이것은 아이언키드의 앵커입니다. 앵커라는 것은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. 스타트 섹션에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노 베벨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 타입을 블렌드, 라운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챔퍼 처리할 것인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블렌드 처리를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죠. R값은 3 정도로 주고요. 엔드도 마찬가지로 블렌드를 2 정도로 주도록 하죠. 여기는 좀 더 다르게. 사이드는 일단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확인하고 나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여기에서 제가 형상의 크기를 아이언키드의 다이나믹 핸들을 이용해서 바로 사이즈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그 상태 그대로 조건을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형상이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다가 이제 제가 사이드 엣지를 한번 더 옵션을 주도록 하죠. 여기다 마찬가지로 R값을 한 2 정도로 주도록 하죠. 여기는. 자, 이렇게 해서 이미 라운드가 되어 있는 형상을, 파트 하나를 만들어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것을 아이언키드가 가지고 있는 카탈로그에 한번 새로운 카탈로그를 하나 만들어서 빈 카탈로그에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빈 카탈로그에 이렇게 바로 끌어다가 놓게 되면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드래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카탈로그가 쉽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. 자, 지금 인텔리쉐입을 선택을 했는데 카탈로그에는 파트, 인텔리쉐입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파트, 아니면 어셈블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형상을 집어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쉐입을 좀 한번 해서 제가 다른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엉금감을 제가 좀 끄도록 하죠. 그래서 사이즈를 높이를 7 정도로 해서 요 면과 이 면을 맞추고요. 요 면을 여기에 중앙으로. 만약에 이런 형상이 있습니다. 이 형상에 얘를 만약에 붙여야 되겠다. 붙이는데 제가 일단 지금 한쪽 방향은 제가 만들지 않도록 하죠. 그러니까 엔드 방향, 스타트 방향은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등록을 하죠. 자, 이 상태에서 갖다 놓게 되면 여기 보시는 저희 아이언키드 신브라우저에 보시는 것처럼 무슨 의미가 없으니까 우선 제가 서프레스를 하죠. 자, 그러면 각각 블럭과 블럭, 또 다른 블럭, 제가 가져온 블럭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단 블럭에 3개의 블럭이 존재하지만 어떤 지금 여기 보시면 들어가 있는 라운드나 이런 부분, 그러니까 블렌드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어떤 히스토리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은 이 블럭 자체에 설정돼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는 거고요. 그럼 훨씬 더 가볍게
실제 어떤 히스토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무래도 다른 3D 캐들도 그렇지 좀 무거워질 수가 있는데, 이렇게 되면 훨씬 더 가볍게, 좀 더 가볍게 핸들링 하실 수 있는 하나의 팁이라면 팁이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스냅을 잡아가면서 형상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. 자, 지금은 갖다 붙이는 거였지만, 만약 이 블럭을 내가 아까 스타트 부분을 좀 3 정도, 이 정도로 주죠. 자, 주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, 얘와 얘를 사이즈를 좀 더 조정을 하고요. 얘를 조정을 해서 좀 더 내리도록 하죠. 내리는데 일단 정중앙에서 맞춰서 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요 면과 요 면, 실수했죠? 스페이스바 눌러서 트라이벌을 기준을 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. 요 면과 요 면, 그리고 그대로 요 면을 내려버리면 이렇게 내린 걸 보실 수가 있는데, 자, 이 상태에서 얘 속성을 에디트 피처 옵션을 통해서 애드 머티리얼로 되어 있는데, 이것을 리무브 머티리얼로 속성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러한 형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. 자, 이 형상을 제가 지금 이번 스케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, 이 형상이 아니라 중간에 만약 특정 라운드가 들어가서, 자, 여기서 트림 할 때도 그냥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끌고 가면 되겠죠. 그러면 트림이 됩니다. 그래서 다시 피니시. 자,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형상을 바꿔 나갈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하나가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또 뭐냐면, 이걸 제가 다른 걸로 카피를 하죠. 이번에는 제가 다시 애드 머티리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지금은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내가 만약에 어떤 라운드나 이런 부분 처리하고 싶다, 처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안 되는 걸 지금 안 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. 근데 이것을 다시 인텔리쉐이프 프로퍼티에 들어가서 베벨 탭에서 All Intersection Edge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라운드 주는데, 라운드를 너무 크면 안 되니까 한 1 정도로 만약에 주겠다. 그렇게 되면, 자, 그리고 제가 이 블럭을 좀 더 키우죠. 자, 좀 더 제가 아까 없었는데 키우니까 요 부분은 자동으로 라운드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렇죠? 그러면 이 블럭을 좀 더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? 늘려도 계속 변화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? 근데 이 부분은 요 중간 요 부분들이 라운드가 되지 않기 때문에,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거죠. 자, 이번에는 완전히 넘기도록 하죠. 자,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. 그러면 다시 이것을 리무브 머티리얼, 자, 이것을 애드 머티리얼을 다시 속성을 리무브 머티리얼로 하니까, 지금 이 부분은 없었는데 보시면 모서리 부분이 지금 그냥 칼로 잘린 듯 이렇게 잘렸지만, 요것은 지금 인텔리 쉐입에서 All Intersection Edge라는 부분의 값을, 블렌드 값을 설정을 하고 하니 지금 이 부분에 자동으로 라운드가 이렇게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익스트루드 인텔리 쉐입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핸들링 하실 수가 있고요. 또 하나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, 어떤 블럭이 있지만 이 블럭을, 그러니까 인텔리 쉐입으로 여기 등록한다 하더라도 빈 공간에 그대로 갖다가 지금처럼 끌어다 놓으면 자동으로 인텔리 쉐입이 아니라 속성을, 제가 인텔리 쉐입 속성을 카탈로그에 등록을 했지만 빈 공간에 갖다 놓게 되면 파트로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.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. 아까처럼 이것을 만약 형상을 좀 바꾸겠다라고 하면 지금 어떤 크로스 섹션 환경으로 2D 스케치 환경으로 넘어가서 이 형상을 제가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하고 나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